아이고, 밥 먹고 나니까 몸이 무겁네요. 잠깐 누워야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함이 몰려오면 누구나 쉬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혈류 변화가 커지면서 식후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이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이야 젊었을 때 무리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죠. 밥 먹고 좀 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식사 직후의 습관이 뇌졸중 발생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작은 습관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 김 사장님 기억나세요? 60대 후반인데 밥 먹고 나면 항상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네요. 그래요. 별다른 병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이 혈압 변화를 유발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뇌졸중은 단순한 유전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은 혈압과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가만히 있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무심코 반복하는 이 행동들이 어떻게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식후 30분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식사를 하면 몸에서는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으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도 특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5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피하고 올바른 습관을 유지한다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식사 후 바로 눕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흡연하기. 식후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장병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3. 찬물 마시기. 식사 후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격렬한 운동하기.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는데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5. 깊은 낮잠 자기. 식사 후 깊이 잠들면 혈류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식사 후 바로 눕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즉시 눕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약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식사 후 위장에 혈류가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소화기학회 아메리컨 칼리지 오브 GASTROENTERO의 로지와의 연구에서도 식사 후 30분 이내에 눕는 것이 위식도, 역류질환지 ERD 위험을 47%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산 역류는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혈압 상승과 혈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흡연하기. 식사 후 흡연은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중국 베이징대 연구진이 20년간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 흡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며 혈전 피떡 형성을 촉진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인데 이때 흡연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식후 흡연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습니다. 3. 찬물 마시기. 식사 후 찬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급변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터키 이스탄불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사 후 찬물을 마신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1.8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찬물이 혈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방해하여 혈압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긴장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뇌졸중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격렬한 운동하기.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사 후 혈액은 주로 소화기관으로 향하는데 이때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갑자기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6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식후 1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뇌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낮잠 자기. 식사 후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깊은 잠에 빠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후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확률이 37%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사 후 바로 자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면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여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67세로 은퇴 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 중 하나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김 씨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자주 속이 쓰리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기분이 드네.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어.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라고 조언했지만 김 씨는 그냥 습관인데 별일 있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점심을 먹고 또다시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릿하고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아내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김 씨는 이미 몸의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식도 역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흡연하기. 박순자 씨는 40년 넘게 흡연을 해온 64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것이 습관이었으며 특히 식후 한 대 피우는 담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면 그게 꿀맛이지. 박 씨는 매 끼니를 마친 후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오긴 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증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점심을 먹은 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지?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박 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곧바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왼쪽 손과 다리에 마비가 남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식후 흡연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여 뇌졸중을 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후 흡연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3. 찬물 마시기. 이정호 씨는 평생 찬물을 즐겨 마셨습니다. 더운 날이 아니더라도 식사 후에는 꼭 시원한 물을 한 잔 들이켜야 개운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뜨끈한 국 먹고 나면 시원한 물 한 잔이 딱 좋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데. 이 씨는 급히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라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찬물을 마시는 것이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에 이러한 혈압 변화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후 찬물을 마시는 것은 순간적으로 상쾌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4. 격렬한 운동하기. 장민석 씨는 62세지만 여전히 활발한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는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면 음식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찌잖아. 운동은 바로 해야 효과가 좋지. 장 씨는 저녁을 먹고 난 후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러닝머신을 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러닝머신에서 달리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고 장 씨는 그대로 러닝머신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에는 혈액이 주로 소화기관으로 몰리는데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후 운동은 좋지만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깊은 낮잠 자기. 정미숙 씨는 오랫동안 낮잠을 즐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1시간 이상 자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밥 먹고 자는 게 제일 달콤해.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자주 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점심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가 깨어났을 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손이 안 움직여. 놀란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갔고 정 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깊이 잠들면 혈류가 둔화되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정 씨는 낮잠을 줄이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사 후 너무 깊은 낮잠을 자는 것은 혈액순환을 둔화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식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은 사례. 이철수 씨는 몇 년 전부터 위식도 역류 증상을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었지만 의사의 조언을 듣고 이를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에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니 달라진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부엌 정리를 하면서 활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속도 덜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몇 개월 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위식도 역류 증상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혈압과 혈당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움직이는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 뇌졸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움직임을 실천하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2. 식후 흡연을 끊은 사례. 최영자 씨는 40년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였지만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히 식후 흡연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금연을 권유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담배 한 대 피워야 속이 편한데 이걸 어떻게 끊어?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최 씨는 건강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담배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흡연 욕구를 줄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금단현상으로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차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담배를 끊길 잘했네. 3년 후 최 씨는 병원에서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연을 통해 혈관 건강이 개선되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식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식후 찬물을 피한 사례. 박용수 씨는 원래 찬물을 즐겨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후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찬물이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그냥 시원해서 좋은 건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식후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가 했는데 확실히 몸이 편안해졌어. 박 씨는 이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마시며 건강을 챙깁니다. 그의 변화 덕분에 혈압 조절이 수월해졌고 뇌졸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4. 식후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활동을 한 사례. 김정희 씨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식사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바로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근력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운동은 먹고 바로 해야 효과가 좋다고들 하잖아. 하지만 어느 날 운동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한 경험을 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 혈압 변화를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 김 씨는 운동 습관을 바꿨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본격적인 운동은 12시간이 지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하니까 몸도 훨씬 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며 혈압과 체력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깊은 낮잠 대신 가벼운 휴식을 한 사례. 한상우 씨는 낮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침대로 가서 12시간씩 깊이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피곤함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낮잠이 문제일 줄이야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건데. 의사는 식사 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혈액순환을 둔화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낮잠을 줄이고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몸이 가쁘네. 이제 그는 깊은 낮잠 대신 짧은 명상이나 독서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이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퍼진다.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길면서도 짧지 않습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이 주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빴고 건강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사실을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셨죠. 하루도 거리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셨고 식습관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 싶어서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돈 버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뒷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내 몸이 나를 얼마나 잘 버텨주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유한 삶도 결국 외로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고 혈관은 끊임없이 피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밥을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 담배 한 개비를 줄이는 것, 찬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아주 사소한 변화일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몸이 힘들면 그냥 참고 넘기셨고 아프면 진통제 하나 먹고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병이 찾아왔고 결국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에는 건강을 관리해야 했지만 예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산책을 나갔다가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다시 내 몸을 돌봐야겠다. 내 삶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며 꾸준히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변화를 반길 것입니다.